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시간은 단순한 의학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기적 같은 전환점이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은 퇴근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시장의 좌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채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흔하디흔한 채소들이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혈당 낮추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그리고 성건강을 연구하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평생토록 당뇨 약을 드셔야 한다고 체념하실 때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친구처럼 지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작은 알약들, 사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약을 완전히 끊고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50세, 60세 이상의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증명해내신 기적 같은 결과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그분들의 식탁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는 맹목적으로 의존하시면서 정작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자연이 내어준 보물들은 외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과학 연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올바른 채소를 올바른 조리법으로 올바른 순서에 맞춰 섭취하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최대 16%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라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일부 당뇨약의 효과와 맞먹거나 심지어 더 뛰어난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채소들이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뇨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채소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범하고 계신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며 먹는다고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 귀한 영양소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어떤 채소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짝을 맞춰 먹어야만 그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 앞,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쉽게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채소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약을 줄이며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겠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4가지 황금 채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당뇨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덜컥 겁이 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게 되셨을 겁니다. 이 약만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내 병은 나을 거야.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 그 착각을 깨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당뇨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 치솟은 혈당을 잠시 눌러주는 증상 완화제일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펄펄 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은 잠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해열제가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나요?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열은 다시 오릅니다. 당뇨도 이와 똑같습니다. 약은 잠시 혈당 수치를 눌러줄 뿐 문제의 뿌리인 약해진 췌장, 높은 인슐린 저항성, 끈적한 혈액, 만성 염증은 그대로 둔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몸은 내성이 생겨 약의 양을 점점 늘려야 하고 결국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치료는 무엇일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보세요.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따끈한 흰쌀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집으시죠? 이제부터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잠시 닫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김치도 좋고, 데친 시금치도 좋고, 볶은 채소도 좋습니다. 채소의 거친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으로 들어가 바닥에 든든한 보호막을 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입니다. 달걀말이, 생선 한 토막, 두부 부침, 혹은 고기 반찬을 드세요. 이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뇌는 이제 배가 좀 차는구나 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왜 이 순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와 장의 그물망 같은 완충막을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온 밥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더라도 그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만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언덕을 그리게 됩니다.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젓가락이 가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의 췌장은 휴식을 얻고 혈관은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 혈당을 잡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식사 순서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이제 식탁 위에 반드시 올려야 할 첫 번째 황금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흙이 묻은 채 길쭉하게 누워있는 갈색 뿌리 채소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바로 우엉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엉을 가리켜 자연 인슐린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멋진 별명이지 않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이 우엉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치십니다. 왜 우엉이 자연 인슐린일까요?
그 비밀은 우엉 속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 바로 이눌린에 있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우엉을 드시면 이 특별한 섬유질이 위와 소장으로 들어가 젤리처럼 변하면서 음식 속의 당분이 혈액으로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잘 받아들이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10g, 아주 적은 양의 우엉을 3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엉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엉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16%나 낮아졌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뿌리채소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우엉을 드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아주 깨끗하게 하얀 속살이 보일 때까지 깎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엉이 가진 그 귀한 영양소, 특히 혈당을 낮추는 보물 같은 성분들은 껍질 바로 아래, 그리고 껍질 그 자체에 몰려 있습니다. 우엉 100g에는 약 3.7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 효능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이 거칠고 흙 묻은 껍질째 우엉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씹어 먹기는 너무 힘들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우엉차로 만들어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엉을 수세미로 문질러 흙만 씻어내고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그리고 얇게 어슷썰기를 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잘 말린 다음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15분 정도 덮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덕근 우엉을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이 우엉차를 따뜻하게 한두 잔만 드셔보세요. 몇 주가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계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엉은 성질이 차갑고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배가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황금채소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친구, 바로 깨씹입니다. 여러분은 고기 드실 때나 회 드실 때 그저 쌈 싸먹는 용도로 깨씹을 몇 장 드시고 마시나요? 혹은 장식용이라고 생각해서 옆으로 치워두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양의 그 어떤 허브보다 뛰어난 혈당 조절제를 버리고 계신 겁니다. 깨씹은 단순한 쌈채소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깨씹을 식탁 위의 초록 보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초록색 잎사귀 안에는 베타카로틴과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린산 성분은 식물 전체를 통틀어 깨씹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강력한 항겸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의 몸속은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염증들이 췌장을 공격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깨씹 속에 들어있는 이 보물 같은 성분들이 췌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잠들어 있던 베타세포를 깨워 다시 활기차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지쳐 쓰러져 가는 일꾼에게
시원한 물 한 잔과 영양제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주 동안 깨씹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실험 참가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18.4%나 감소했습니다. 18.4%, 이건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녹슬어 뻑뻑했던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서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속에 떠돌던 당분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니 혈당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기운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깨씹의 초록색을 만드는 엽록소는 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깨씹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깨씹은 향이 너무 강해서 많이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환상의 짝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깨씹을 드실 때 생깨씹의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드셔보세요.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깨씹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만나면 혈당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향긋한 깨씹 향과 고소한 들기름의 조화,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밥상 위에서 만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마트에 가면 상추 코너에 서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보통은 싱싱해 보이는 초록색 상추를 많이 고르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혈당 관리라면,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초록색이 아닌 붉은색을 집으셔야 합니다. 바로 적상추입니다. 왜 하필 적상추일까요? 단지 색깔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상추 잎 끝을 붉게 물들이는 그 색소, 그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비싼 과일에 많다고 알고 계시는 그 성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분이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흔히 곁들이는 저렴한 적상추에도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초록 상추와 비교했을 때 적상추에는 이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월등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혈관 벽에 생긴 상처와 염증을 치료해주는 혈관 구조대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은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데 적상추의 붉은 에너지가 이를 복구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혈당도 빨리 떨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채소를 데쳐 먹거나 볶아 드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상추만큼은 제발 절대로 익히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불에 닿는 순간 혈당을 낮춰주는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섬유질 덩어리를 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상추는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당뇨에 가장 좋을까요? 제가 글루코핏 회원분들께 늘 추천해드리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황금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한 적상추, 삶은 달걀, 그리고 들기름, 아씨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드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드레싱입니다. 마요네즈나 사우전드 아일랜드처럼 달콤하고 고소한 소스를 듬뿍 뿌리시는데 이건 채소를 먹는 의미를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드레싱은 반드시 식초나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한 투명한 소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저 세 가지 조합은 드레싱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적상추가 혈관을 청소하는 안토시아닌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담당하고, 삶은 달걀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들기름한 숟가락을 둘러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채워지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이 샐러드를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밥을 드시기 전 에피타이저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2주, 3주만 지나도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황금 채소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식품은 혈당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비밀 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미역과 식초의 만남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당뇨 환자의 몸속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미역을 식이섬유의 제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런 거창한 별명을 붙였을까요? 미역은 다른 채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보신 적 있으시죠? 작고 딱딱했던 조각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불어나서 무려 20배에서 30배까지 부피가 커집니다. 이 현상이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섭취한 미역은 위장 속 수분을 흡수해 거대한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미끌미끌한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달라붙어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듭니다. 마치 댐을 세워 쏟아지는 물을 막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역을 충분히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뾰족하게 치솟는 스파이크 현상 없이 아주 완만하고 안전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췌장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7mg/dl나 낮아졌고,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인슐린 감수성이 10%나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미역을 그냥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초와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미역 오이 냉국이나 미역 초무침 같은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일까요? 식초의 시큼한 유기산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이 1차 방어막을 치고 식초가 2차 방어막을 쳐주는 셈이죠. 또한 식초는 미역 속의 풍부한 칼슘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는 노년층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역과 식초의 조합은 자연이 선물한 가장 완벽한 천연 당뇨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을 낮춰주는 4가지 고마운 채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우엉, 깨십, 적상추, 그리고 미역, 이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시면 약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밥상 위의 채소 말고도 여러분이 간식으로 혹은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과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나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는 달아서 혈당을 높인다던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바나나는 분명 당분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신다면 바나나는 오히려 식후 혈당을 낮추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변신합니다. 50세 이후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는 더 악화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혈당도 잡는 비법, 바로 바나나에 특별한 파트너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나나 섭취의 비밀.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덩어리인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설탕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와 함께 먹으면 요거트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당 흡수를 방해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비밀 두 번째, 견과류를 뿌려 드세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바나나 요거트 위에 견과류 한 줌을 뿌리면 씹는 맛도 좋아지지만 지방 성분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어 포만감이 2배로 오래갑니다.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으니 군것질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죠. 비밀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달한 코코아 가루가 아닙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카카오 가루를 말합니다. 카카오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바나나의 단맛과 카카오의 쌉싸름한 맛이 어우러지면 정말 고급스러운 디저트 맛이 나면서도 건강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저는 아침 식사로 드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잘 익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으니 반 개만, 아직 덜 익어 푸른빛이 도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으니 1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루에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넘치면 독이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은 혈당 전사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혈당을 망가뜨리고 췌장을 파괴하는 절대로 피해야 할 4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부분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때로는 무섭게 말씀드립니다. 이 음식들을 끊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보며 확인한 뼈아픈 진실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바로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피곤할 때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캔커피,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두유나 요구르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말라서 딱 한 잔만 마셨어. 손주들이 먹길래 조금 맛만 봤어.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 고체인 사탕보다 액체인 음료수가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밥이나 떡 같은 고체 음식을 먹으면 치아로 씹고 위장에서 섞이는 소화 과정을 거치느라 단기 혈액으로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설탕물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시는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엄청난 양의 당분이 위장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췌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갑자기 쏟아진 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있는 힘을 다해 인슐린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서 기능을 멈추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 일주일에 단 3번만 가당 음료를 마셔도 내장 지방이 쌓일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뱃살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독소 공장입니다. 제발 목이 마르시면 물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엉차를 드세요. 두 번째로 경고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원장님, 콜라는 안 마셔요. 대신 100% 오렌지 주스 마시는데 그건 괜찮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병 뒷면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적힌 당 함량을 보시면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콜라와 똑같거나 심지어 더 많은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과일인데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과일을 즙으로 짜는 순간 과일의 핵심인 식이섬유는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식이섬유가 없는 과일즙은 그저 비타민이 조금 섞인 설탕물일 뿐입니다. 100% 착즙 주스든 집에서 갈아 만든 주스든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셔야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의 복병,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곶감, 고구마, 말랭이. 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많이 드시죠? 어르신들 주머니에 사탕 대신 건포도가 들어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과일보다 수십 배나 위험한 혈당 폭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말린 과일은 당분이 고도로 농축된 상태입니다. 포도 한 송이 먹기는 배불러서 힘들어도 건포도 한 줌은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 있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건포도 한 컵의 당분은 생포도 한 컵에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건조 과일은 부피가 작아 포만감도 적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속 집어먹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곶감 2-3개를 먹었다면 밥 2공기를 설탕에 비벼 먹은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시리얼과 선식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타 먹어요. 건강 생각해서 미숫가루나 선식 한 잔 마시고 나가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 코팅이 된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으면 시리얼의 설탕이 녹아나와 그야말로 설탕국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한 곡물이라고 믿고 드시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입니다. 곡물을 가루로 곱게 갈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씹어서 소화해야 할 과정을 기계가 미리 다 해버린 셈이 됩니다. 가루가 된 곡물은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효소와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당으로 변해 흡수됩니다. 밥을 씹어 드시는 것보다 혈당이 2배, 3배 빠르게 치솟습니다. 곡물은 거칠게, 통으로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가루로 타서 마시는 곡물은 간편함과 건강을 맞바꾸는 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4가지 최악의 음식들, 액상 과당 음료,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그리고 시리얼과 가루 음식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이 코너들은 과감하게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자, 식단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가진 3가지 황금 습관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원장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벅차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습관들은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며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첫 번째 습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오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 먹고 소파에 푹 파묻혀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활동을 멈추고 잠이 듭니다. 근육이 일을 안 하니 혈액 속의 당분을 가져다 쓰지 않고 결국 그 당분은 고스란히 뱃살로 가거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딱 30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지개를 한번 시원하게 켜시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제자리 걸음을 2분, 3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자주 끊어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근육 세포들이 깨어나 주인이 움직이네. 에너지
당가 필요하겠다 하고 혈액 속의 당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도 무조건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세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바둑을 두시는 게 취미였는데 바둑 한 판이 끝날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는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습관의 힘은 이렇게 무섭고도 놀랍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생존 근육 키우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멋져 보이려고 운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살기 위해서, 특히 당뇨를 이기기 위해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공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밥을 조금 과하게 먹어도 근육이 그 당분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당을 저장할 창고가 없어져 혈당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정식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식탁 의자나 소파를 뒤에 두고 앉았다가 엉덩이가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벽에 등을 기대고 투명 의자에 앉은 것처럼 버티는 동작도 아주 좋습니다.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내 몸에 당분이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사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식사를 5분, 1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식탁에 20분이라는 숫자를 써 붙여 놓으세요.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셨다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비밀은 우리 입안에 있는 침, 바로 타액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으면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1차적으로 아주 잘게 분해해 주어야 위장과 췌장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만약 대충 씹고 넘기면 췌장은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쏟아내야 합니다.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씹으세요. 밥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씹어서 넘기면 신기하게도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식사 후 몰려오던 그 참을 수 없는 졸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이 긴 여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채소를 기억해 주세요. 땅속의 보물 우엉은 껍질째 차로 끓여 드시고 식탁 위에 초록 보석 깨 씹은 들기름과 함께 드셔서 염증을 잡으세요. 혈관을 청소해주는 적상추는 반드시 생으로 드시고 식이섬유의 제왕 미역은 식초와 짝을 이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세요. 둘째, 여러분의 췌장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최악의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독약인 탄산음료와 액상과당, 건강한 척 위장한 과일 주스, 설탕 폭탄인 말린 과일, 그리고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을 망치는 가루 음식, 선식, 시리얼을 멀리하세요. 이 4가지만 끊어도 당뇨 치료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셋째, 약 없이 혈당을 낮추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해 주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시고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로 허벅지라는 당분 소각장을 튼튼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여유를 가지세요. 아마 지금쯤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이 많은 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의지도 약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뼈를 깎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 커피 믹스 대신 우엉차를 마시겠다. 혹은 밥 먹을 때 채소부터 먼저 먹겠다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만 세워보세요.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은 평생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신 뒤로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여러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기회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의사 김서연이 아닌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진심을 담은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숨만 쉬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 발로 튼튼하게 대지를 딛고 서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또렷한 정신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 치아로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아주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 여러분이 삶을 되돌아보실 때, 그때 그 의사의 영상을 보고 내 삶이 건강해졌지, 참 다행이었다 라고 추억하실 수 있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 아닌 건강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맑은 정신과 튼튼한 육체로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손주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누리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미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건강 비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김서연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